네,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습니까? 네, 전국에 있는 학교 둘 중 하나는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신상 정보는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정보 공개만 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건 아니죠. 그렇죠.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. 뭐 조두순이 또 이사를 갔는데 거기도 뭐 학교 근처라는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. 네. 뭐 이제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조두순처럼 고위험군은 네, 감시라도 받지만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.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게 사실 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,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이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두순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하는데요. 네.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는 경찰소관으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 본인이 직접 어떤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구조인데요. 네. 경찰도 물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가령 한 어린이집 반경 1km에 성범죄자가 22명이 산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? 네, 예. 또 초등학교 하나를 둘러싸고 19명의 성범죄자가 거주를 한다. 이러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네, 없는 그렇죠, 겁니다. 그렇죠.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과 착용하지 않은 사람 뭐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건데 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들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가령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5분 거리를 등하교하고 있는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아파트 바로 옆 주택에 그 범죄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아무도 이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니까 부모들이 직접 사비로 CCTV를 설치를 하고 사비로? 네, 경비원과 부모들이 직접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. 여성가족부는 뭐 하고 있어요? 여성가족부는 그 주민들한테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인데요. 그게 다예요? 네, 가령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 주변에 성범죄자가 새로 이사를 왔다라고 한다면 기댁 자녀를 보호하는 데 참고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. 네. 여기에 주소와 얼굴 사진 그리고 범행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 메시지가 도착하고 48시간 이내 열람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. 가령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캡처를 해서 뭐 이웃한테 공유를 한다거나 커뮤니티에 올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고요. 또 그래요? 네, 결국 정보를 아는 것도 속지를 하는 것도 예방을 하는 것도 개인의 몫인 그냥 겁니다. 여성가족부는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끝. 네, 그렇습니다. 학교는?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관련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보호자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. 예. 그 가운데 고위험군 성범죄자 거주지인 그 학교에 연락을 해봤는데요. 네.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아이가 곧장 귀가를 하고 또 다닐 때는 대로변으로 다니고 친구나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. 예. 현재 학생 보호 인력이라는 걸 충원을 해서 등하굣길을 지도하는 인력도 많이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네. 더불어 교육지원청과 경찰과 연계를 또 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교육지원청에서도 이제 연락이 한 번 왔습니다. 이제 학교에서 좀 필요한 사항들이 없느냐. 그러면 저희가 학생 보호 인력을 좀 추가로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. 이왕이면은 혹시 뭐 물리적인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거기에 적합한 인력이 좀 배치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네. 네, 그리고 현재 학교 주변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한다던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누를 수 있는 높이로 비상벨을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. 예.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와 자체적인 연락망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.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연락을 하면 경찰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예. 사실 아직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수준인데요. 네.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당연히 이제 아이들의 안전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. 저희가 노력을 해도 좀 뭐 어떻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막 있습니다. 돌발적으로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학교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또 경찰에서 도와주고 계시지만은 지금 현재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. 걱정이 많고 이게 뭔가 강제성을 띈 좀 법제화가 돼서 네네. 네, 아직 그 제시카법 같은 경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황이고 다만 법무부나 경찰의 소관을 떠나서 지역사회 그리고 다른 정부 부처, 여성가족부 같은 정부 부처가 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제시카법 부분입니다.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국회에서 이 얘기가 되다가 이제 그냥 끝나버렸고 폐기가 된 상태고 네. 다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. 네. 더군다나 골자도 고위험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. 모든 성범죄자를 또 포함하는 건 아니라서요. 예. 이해가 더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이 키우기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. 네. 뭐 이런 이야기가 매일매일 되는 거.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냐.
네. 그러면 정부는 뭐 하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여성가족부는 그냥 통보 한번 해주고 땡이다 이런 네, 얘기가 되는 권한이 거.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.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성범죄자가. 네, 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해 놓긴 했는데요. 22명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죠. 어린이집 주변에 22명의 성범죄 경력자가 살고 있다. 네,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. 심각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유승민 작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